자, 2026년의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알던 그 시장이 맞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규칙들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시장 재편,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비트코인의 오래된 공식이 더는 먹히지 않는지. 둘째, 시장의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규제라는 거대한 힘. 셋째, 비트코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 혁신. 그리고 넷째, 이 과정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시장의 옥석 가르기. 마지막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위협까지.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오래된 믿음 중 하나였죠. 바로 예측 가능했던 4년 주기. 그런데 이 법칙이 깨졌습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4년 주기가 정말 끝났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익혀야 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과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한번 떨어지면 60% 이상 폭락하는 게 예사였죠. 자, 이제 오른쪽, 현재를 한번 보세요. 거대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글로벌 자산이 됐습니다. 2024년 이후로는 하락해봤자 30%를 넘지 않았어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시장 안이 아니라 밖에서 불어오는 가장 강력한 바람, 바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시장의 독이 될까요? 아니면 약이 될까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암호화폐의 미래를 결정할 2가지 핵심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한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어떤 코인이 상품이고 증권인지 가르는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이 두 법안이 사실상 업계에 새로운 룰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 한마디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은행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은 확실히 준비해놓고 고객이 누군지, 돈이 어디서 왔는지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소위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같은 엄격한 규정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시장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자유로운 시장을 억누르는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신뢰를 줘서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시장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클래리티 법안은 그동안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문제 있잖아요. 이 코인은 상품이야, 증권이야.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끝내기 위한 법안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건데 아쉽게도 이 법안 통과가 2026년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당분간 시장에 계속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바깥 이야기, 그러니까 규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5천억 달러.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고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잠재력이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잠자던 거인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성장률 좀 보세요. 2700%, 그것도 불과 1년 반 만에요. 이건 뭐 폭발적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레이어 2 기술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1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그 위에 더 빠르고 다양한 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는 8차선 고속도로를 새로 깐 거죠. 비트코인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마트 계약 같은 멋진 기능들을 더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제2막이 시작된 거죠.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잘 돌아가던 앱들을 쉽게 가져와서 쓰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비트코인의 강력한 보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핵심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트코인 위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네 번째 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바람이 모든 암호화폐에게 똑같이 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는 말 그대로 진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까요? 답은 꽤 명확합니다. 규제와 친한 프로젝트들이죠. 보세요.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거래소, 또 서클처럼 규제를 착실히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플랫폼들. 당연히 비트코인처럼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이 그어준 자산도 유려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에 힘들어질 곳들도 뻔히 보입니다. 특정 재단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알트코인이나 어떻게든 규제를 피해보려고 했던 해외 거래소들, 이런 곳들은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프로젝트들한테는 이 비싼 규제 비용을 감당하는 게 정말 넘기 힘든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멀리 넓혀보죠. 성숙해진 암호화폐 산업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궁극의 위협,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슈퍼컴퓨터로는 100년이 걸려도 못 푸는 암호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 그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내일 벌어질 일은 아니니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은 아직 이론적인 위협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는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요. 미래의 숙제지만 준비는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 제임슨 롭의 이 말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암호화폐 시장의 대격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혼란을 뒤로하고 분명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미래가 정말 안전하고 단단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